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나이 들면서 걷기가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죠. 아침에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집 근처를 돌아다니는 것, 정말 기분 좋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 텐데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걷기가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60대 이상의 나이쯤 되면 몸이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게 되면서 작은 실수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답니다.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여러분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다 보면 관절에 부담이 가거나 넘어져서 다칠 위험이 커지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에서 주의해야 할 걷기 실수 4가지를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이 실수들을 피하면 여러분이 더 편안하고 활기차게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어르신처럼 매일 열심히 걸으시다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실수들을 고치면 그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죠.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실수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예요. 첫 번째로, 걷기 전에 제대로 워밍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젊을 때는 그냥 나가서 바로 빠르게 걸어도 괜찮았지만 60대가 넘으면 몸이 더 뻣뻣해지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신발 신고 산책 나가시면 근육이 아직 깨지 않은 상태라서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로 제 이웃 어르신 중 한 분이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다가 갑자기 종아리 근육이 당겨서 며칠 동안 쉬어야 했어요. 그분은 워밍업 없이 시작하신 거예요. 워밍업이란 간단히 말해서 몸을 천천히 풀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안에서 5분 정도 가볍게 팔을 흔들거나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혈액순환을 돕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은 나이 들면서 유연성을 잃어요. 그래서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시작하면 관절에 충격이 가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도 60대 이상 분들께는 걷기 전에 5에서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추천하시더라고요. 이 워밍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기 전에 거실에서 서서 천천히 팔을 돌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10번씩 반복해보세요. 이게 정말 간단하죠? 제가 추천하는 건 매일 아침 이 루틴을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걸을 때 피로가 덜 쌓이고 하루 종일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또 만약 여러분이 공원에서 걷는 걸 좋아하시면 도착해서 먼저 2분 정도 천천히 산책하며 몸을 풀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세요? 나이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부상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워밍업을 하면 그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다음번 산책에서 이걸 해보고 몸이 더 가벼워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두 번째 실수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여러분이 자주 간과하는 부분인데 바로 자세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는 거예요. 걷다 보면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등을 구부정하게 하거나 어깨를 앞으로 숙이는 습관이 생기죠.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걸으시는데 그게 오히려 목과 등에 부담을 주고 계세요. 자세가 나쁘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허리 디스크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중요한 실수로 꼽는지 말씀드릴게요. 60대가 넘으면 척추가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정말 필수예요. 올바른 자세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실천 팁을 공유해 볼게요. 먼저, 걸을 때는 고개를 곧게 들고 시선은 앞쪽 10m 정도를 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펴지죠. 그리고 배에 힘을 살짝 주면서 등을 곧게 세우세요. 마치 책을 머리에 얹은 듯한 느낌으로요. 제가 추천하는 연습 방법은 집에서 거울 앞에 서서 자세를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 1분씩 서서 자세를 고쳐보세요. 예를 들어, 어깨를 뒤로, 배를 안으로라고 자신에게 말하면서요. 이게 습관이 되면 산책할 때 자동으로 적용될 거예요. 실제 사례로 제 친구의 어머니가 이 방법을 써서 허리 통증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일주일 만에 적응하셨어요. 게다가 자세를 바로 잡으면 호흡도 더 수월해져서 산책이 더 즐거워진다고 해요. 여러분도 다음번에 걸을 때 이걸 의식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이 실수를 피하면 몸의 균형이 좋아져서 일상생활이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질 테니까요. 세 번째 실수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 실수가 여러분의 일상에 얼마나 적용될지요? 만약 워밍업을 하고 자세를 바로잡는다면 걷기가 더 안전해질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실수예요. 이건 바로 신발을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발이 예민해지는데 편안한 신발을 신지 않으면 발바닥에 압력이 가서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본 어떤 어르신은 오래된 운동화로 산책을 하시다가 발가락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신발이 너무 낡아서 쿠션이 없었거든요. 이 실수가 해로운 이유는 60대 이상의 발은 피부가 얇아지고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마찰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긴 산책 후에 발이 부을 수 있고 그게 반복되면 걸음걸이가 불편해져요.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발을 고를 때는 푹신한 쿠션과 좋은 지지력을 가진 걸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스니커즈나 등산화처럼 발을 잘 감싸는 타입이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건 매 6개월에 한 번씩 신발을 교체하는 거예요. 낡은 신발은 발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신발을 살 때에는 꼭 신어보고 걸어보세요. 편안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평발이거나 발이 넓은 경우라면 특별히 디자인된 신발을 찾으세요. 의사 선생님들도 발 아치가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오솔레이트나 인서트 패드를 추천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걸 써서 산책이 훨씬 덜 피곤하다고 하시네요. 실제로 올바른 신발을 신으면 걸음이 안정적이고 피로가 줄어요. 여러분도 다음에 쇼핑하실 때 이 점을 유념해 보세요. 작은 투자로 큰 건강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이 세 번째 실수를 피하면 걷기가 더 즐거워질 거예요. 자,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수를 이야기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실수를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이 이 팁들을 실천하시면서 더 건강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실수로 넘어가 볼까요? 앞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실수까지 이야기하면서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와 동시에 잘못된 습관이 어떻게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네 번째 실수는 바로 과도한 거리를 걷거나 휴식 없이 계속 걷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체력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는데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매일 산책을 하다 보니 본인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더 멀리 가거나 더 오래 걷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1시간 넘게 공원을 돌며 걸으시는데 중간에 쉬지 않으시다가 피로가 쌓여서 심장 두근거림과 현기증을 느끼셨어요. 이 실수가 해로운 이유는 60대 이상의 나이에는 심장과 폐 기능이 약해지기 쉽고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무리하게 걸으면 혈액순환이 방해되어 피로가 누적되거나 심지어는 고혈압이나 관절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건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걷는 건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네 번째 실수를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걷기 계획을 세울 때 거리를 제한하세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20-30분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매 산책 후에 일지를 적는 거예요. 오늘은 30분 걸었고, 중간에 5분 쉬었어처럼요. 이게 습관이 되면 본인 몸의 한계를 알 수 있어요. 또, 휴식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공원에서 걸을 때는 벤치에 앉아서 2-3분 쉬며 호흡을 가다듬는 거예요. 숨이 가빠지거나 다리가 무거워지면 바로 멈추세요.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은 60대 이상 분들께 매 10-15분마다 1-2분 휴식을 권장하시더라고요. 제 이웃 어르신 중 한 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산책 후 피로가 훨씬 줄었다고 하세요. 그분은 이제 매번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쉬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친다고 해요. 여러분도 다음 산책에서 이걸 적용해 보세요. 특히 더운 날이나 추운 날에는 더 조심하세요. 몸이 더 쉽게 지치거든요. 이 네 번째 실수를 고치면 걷기가 스트레스에서 즐거움으로 바뀔 거예요. 이제 이 네 가지 실수를 모두 알아봤으니 여러분이 이 팁들을 실천하며 더 안전한 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기를 바래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요. 걷기 실수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루틴을 만들면 더 좋겠죠.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께 5가지 황금 아침 루틴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루틴들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이 하루의 기반을 마련하거든요. 앞서 걷기 실수에서 배운 것처럼 몸을 잘 준비하고 영양을 챙기면 일상이 훨씬 안정적이고 활기차게 흘러가요. 제가 이 루틴들을 추천하는 이유는 단순히 운동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을 고려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루틴을 따르신다면 걷기뿐만 아니라 일상 모든 활동이 더 수월해질 거예요. 자, 이제 그 중에서 다음 2가지를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건강한 아침 식사, 그리고 부드러운 산책이에요. 이 2가지는 특히 나이 들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영양 부족이나 갑작스러운 활동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먼저, 3번째 황금 아침 루틴으로 건강한 아침 식사를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이 들면 대사 기능이 느려지면서 영양 섭취가 더 중요해져요. 그런데 바쁜 아침에 간단히 커피 한 잔으로 넘기거나 영양 불균형한 음식을 먹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빵과 커피만 드시다가 피로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어요. 건강한 아침 식사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60대 이상의 몸은 단백질, 비타민, 그리고 칼슘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뼈와 근육이 약해지기 쉽거든요. 특히 걷기처럼 활동적인 일상을 유지하려면 아침부터 에너지를 충전하는 게 필수예요. 예를 들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피로가 덜 쌓이고 관절도 보호할 수 있어요. 이 루틴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공유해 볼게요. 먼저 아침 식사 메뉴를 간단하게 정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과일, 통곡물, 그리고 단백질이 들어간 조합이에요. 예를 들어 바나나 1개, 오트밀 1그릇, 그리고 계란 1개를 넣은 요리를 해보세요.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피로를 줄여주고 오트밀은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를 돕죠. 계란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근육 유지에 좋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거나 소화가 안 좋으신 분이라면 요거트를 추가하세요.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 덕분에 장 건강이 좋아져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매일 아침 이 식사를 하니 오전 내내 기운이 넘쳐요. 실제로 영양사 선생님들도 60대 이상 분들께는 아침 식사에 채소와 과일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조언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샐러드 한 접시를 추가하면 비타민C가 증가해서 면역력도 강해져요. 여러분도 아침에 15분만 투자해서 이 식사를 준비해보세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몸이 자연스럽게 원할 거예요. 게다가 이 루틴을 실천하면 걷기 전에 에너지가 충전되어 워밍업도 더 효과적일 테니까요. 제 친구의 어머니가 이 방법을 써서 체중 관리와 체력 향상을 동시에 이루셨어요. 그분은 아침 식사가 하루의 기초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건강한 아침 식사가 당신의 하루를 바꿔줄 거예요. 이제 네 번째 황금 아침 루틴으로 부드러운 산책을 이야기해 볼게요. 앞서 걷기 실수에서 자세와 워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듯이 산책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깨우는 시간으로 삼아야 해요. 특히 60대 이상의 나이에는 갑작스러운 강도 높은 활동보다 천천히 시작하는 게 더 좋아요. 부드러운 산책이란 빠르지 않게 주변을 즐기며 걷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아침 집 근처를 15분 천천히 걸으시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만든다고 하세요. 이 루틴이 중요한 이유는 아침에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하루 종일 피로가 덜 쌓이거든요. 게다가 자연 속에서 산책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해요. 나이 들면서 스트레스가 관절 통증이나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이 루틴은 필수예요. 부드러운 산책을 어떻게 실천할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 7시쯤에 시작하세요. 집 앞 길을 선택해서 시속 3-4km 정도로 천천히 걸어요. 제가 추천하는 팁은 음악을 들으며 걷는 거예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 소리를 플레이리스트에 넣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또 주변 풍경을 관찰하세요. 꽃을 보거나 새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휴식이 돼요. 만약 여러분이 관절이 약하시 여러분, 방금 부드러운 산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특히 60대 이상의 나이에는 관절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천천히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이 관절이 약하시거나 무릎에 통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부드러운 산책을 할 때 더 조심스럽게 하세요. 예를 들어 평평한 길을 선택하거나 지팡이를 사용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팁은 산책 중에 주기적으로 자세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깨를 펴고 발을 바닥에 고루 짚으며 걷는 거죠. 이 작은 습관이 관절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하루를 더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요. 실제로 제 이웃 어르신 한 분이 이 방법으로 산책을 하시면서 무릎 통증이 줄었다고 하세요. 그분은 매일 아침 10분 정도만 해도 몸이 풀어지고 마음이 밝아진다고 말씀하시네요. 부드러운 산책을 실천하다 보면 걷기 실수들로부터 보호받는 동시에 하루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어요. 이제 5가지 황금 아침 루틴의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5번째 루틴은 바로 감사와 명상이에요. 나이 들면서 일상 속 작은 기쁨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해지거든요. 이 루틴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챙기면서 전체적인 웰빙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5번째 황금 아침 루틴인 감사와 명상을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60대 이상의 나이에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이 큰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관절 통증, 수면 장애, 심지어는 혈압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 루틴을 추천하는 이유는 감사와 명상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5분 동안 명상을 하시면서 걱정거리를 내려놓고 감사한 점을 적으시는데 그 덕분에 산책이 더 즐거워지셨대요. 이 루틴을 실천하면 몸의 긴장이 풀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걷기나 다른 활동이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나이 들면서 감정이 복잡해지기 쉽지만 이 작은 습관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답니다. 먼저 감사와 명상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 볼게요. 감사란 일상 속에서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나 가족의 건강이 있어서 감사해요처럼요. 명상은 그와 함께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과정이에요. 60대 이상의 분들은 특히 이 루틴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고령자들의 명상 습관이 우울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인다고 나와 있답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 아세요? 앞서 말씀드린 걷기 실수들처럼 몸의 신호를 무시하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피로가 쌓이거든요. 하지만 감사와 명상을 매일 아침 루틴으로 삼으면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제 경험으로 제가 이 루틴을 시작한 후로는 하루가 더 밝게 느껴지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처음이라면 부담 없이 3-5분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루틴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볼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기 전에 조용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예를 들어 거실 소파나 베란다에 앉아서요. 그 다음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세요. 인할래, 들숨, 때는 4초, 엑스할래, 날숨, 때는 6초 정도로 천천히 반복해보세요. 이 호흡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킬 거예요. 그 후 간단한 감사 일기를 적어보세요. 노트나 핸드폰 메모에 어제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어제 공원에서 만난 친구와의 대화가 즐거웠어.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해. 이런 식으로요. 제가 추천하는 건 매일 아침 50분만 투자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돼요. 만약 여러분이 명상을 더 깊게 해보고 싶으시면 앱이나 유튜브에서 초보자 명상 영상을 따라 해보세요. 예를 들어 5분짜리 가이드 명상이 있어요. 그 안에서 현재에 집중하세요라는 안내를 따라가며 걱정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실제 사례로 제 친구의 어머니가 이 루틴을 시작하신 후 수면이 좋아지고 걷기 시 피로가 줄었다고 하세요. 그분은 매일 감사한 걸 적다 보니 작은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져요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도 이 루틴을 실천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특히 걷기 전에 명상을 하면 자세가 더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워밍업 효과가 배가 될 거예요. 이제 5가지 황금 아침 루틴 전체를 돌아보며 마무지기 전에 각 루틴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건강한 아침 식사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부드러운 산책은 몸을 깨우며 감사와 명상은 마음을 준비하게 해요. 이 루틴들을 함께 실천하면 앞서 이야기한 4가지 걷기 실수를 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워밍업 없이 걷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드러운 산책을 하고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명상 중에 호흡을 의식하는 거죠. 나이 들면서 이런 균형 잡힌 루틴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건 여러분이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생활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지며 여러분께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면서 걷기는 우리 삶의 기쁨이자 건강의 기반이에요. 하지만 실수 없이 안전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이 오늘 배운 4가지 실수와 5가지 황금 아침 루틴을 실천하시면 매일 아침이 더 밝고 활기차게 느껴질 거예요.
제가 아는 어르신들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손에 있어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해요.